안녕하세요. 만화보는 혁이입니다. 드디어 대망의 와노쿠니 에피소드가 끝이 남에 따라 새로운 떡밥이 풀림과 동시에 루피 일행의 새로운 모험도 시작되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키드가 루피와 헤어지며 은연중에 넌지시 던진 불의 상처인 남자를 찾아야겠다는 발언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불의 상처인 남자가 누구인지 궁금해 하시는데, 불의 상처라는 별명이 아무래도 화상을 연상시키는지라 사보나 아오키지 등 현재 행방이 묘연한 화상 입은 인물들이 거론되거나 흰수염 해적단이나 록스 해적단 등 큰 전투 이후 행방을 감춘 지금까지 살아있는 구시대의 잔당들을 생각하시는데, 저는 이들은 모두 아니라고 생각하며 여러가지 정황과 증거를 모아보니 한 인물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제가 생각하는 인물은 누구이며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지금부터 함께 보실까요? 만화보는 혁이. 불의 상처인 남자의 정체를 추측해보기 위해서 저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키드가 어떤 상황에서 그를 언급했는지에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로우가 키드 일행에게 로드 포네그리프 사본을 건네주었을 때 필러는 자신들도 이젠 원피스 쟁탈전에 진심으로 임하겠다고 말하였는데, 키드가 불의 상처인 남자를 언급한 것은 바로 이때 키드는 그러기 위해서는 불의 상처인 남자를 찾아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즉, 키드 해적단의 현재 상황을 정리해보자면 이들은 로드 포네그리프 사본을 이용해 원피스를 찾는 것을 목표로 정했지만, 로드 포네그리프 사본이 있음에도 키드 해적단에는 고대 문자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4개의 로드 포네그리프를 모두 찾아내더라도 도를 해석해 원피스로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때문에 그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고대 문자를 해석할 방법을 찾는 것, 즉 그들이 로드 포네그리프 사본을 얻고 불의 상처인 남자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던 이유는 정황상 그가 고대 문자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 로빈과 스키야키 외에도 고대 문자를 읽을 수 있는 제3의 인물이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바로 키드가 로드 포네그리프 사본을 빅맘에게서 훔친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빅맘의 장성으로부터 빼앗았다고 말했기 때문인데요. 1056화 뿐만이 아닌 928화에서도 오다 선생님은 키드의 입을 빌려 그 사본을 빅맘에게서 훔친 것이 아닌 장성이 가지고 있던 것을 빼앗은 것임을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이 장성은 원피스 설정집인 비브르카드에서 지금은 제명당한 장성인 스낵이었음이 밝혀졌으며, 저는 여기서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키드는 빅맘에게서 훔쳤다고 말하지 않고 스낵에게서 빼앗았다고 계속 강조하는 것일까? 곰곰이 생각하던 와중 651화에서 타마고가 언급했던 이 당시 키드에 의한 빅맘 측의 피해량이 떠올랐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피해량은 단 배 2척뿐이었는데요. 하지만 977화에서 로우가 언급했던 것처럼 키드는 정면 돌파밖에 모르는 루피와 같은 바보입니다. 이는 979화에서 징배에 의해 언급되며 교차 검증까지 마쳤는데, 하지만 로드 포네그리프가 위치한 보물의 방은 친족조차 함부로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경비가 삼엄한 곳이며, 부르기 말하길 사왕의 본진이기 때문에 정면으로 싸운다면 절대 다다를 수 없는 곳입니다. 즉, 만약 키드가 보물의 방까지 침입하여 스낵을 제치고 로드 포네그리프 사본을 떴다면 당당하게 정면 돌파했을 키드와 그를 가로막을 빅맘의 대군, 또 그의 능력에서 오는 전투 방식을 고려해봤을 때 절대 배의 2척으로 피해량을 끝낼 수가 없을 뿐더러 애초에 불가능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즉, 키드가 사본을 스낵에게서 빼앗았다고 말한 이유는 그가 직접 빅맘의 본진에 침입하여 훔쳐온 것이 아니며, 브릴레가 말하길 키드가 빅맘의 영역에 흘러 들어온 적이 있었지만 빅맘의 얼굴을 보기도 전에 도망쳤다고 하는데, 이로 추측컨대 빅맘의 해역에 흘러들어온 키드는 마침 항해 중이던 스낵의 함대를 만났고, 키드가 언급했던 것처럼 스낵을 묵사발레고 그들의 함대를 약탈한 뒤 빅맘과 맞닥뜨리기 전에 서둘러 달아났는데, 이때 약탈했던 물건 중 하나가 로드 포네그리프 사본이 아닐까 생각하며, 바다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피해량이 단 배 2척이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키드가 로드 포네그리프 사본을 빅맘에게서 훔쳤다고 말하지 않고 장성에게 빼앗은 것이라고 계속 강조되는 이유라고 생각되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또다시 의문이 듭니다.
빅맘은 본진의 로드 포네그리프 원본을 이미 가지고 있음에도 왜 굳이 잃어버리거나 빼앗길 위험을 감수하고 사본을 만들어 둔 것이며, 왜 스넥은 이 사본을 굳이 바다로 들고 나왔던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999화에서 빅맘이 했던 말을 기억하시나요? 빅맘이 카이도에게 말하길, 사만족인 푸딩이 진정한 계안을 하면 고대문자를 읽을 수 있지만 이제 더는 못 기다리겠으므로 니코로빈을 납치하자고. 즉 빅맘의 플랜 A이기도 했던 푸딩의 계안에 진전이 안 보이자 결국 빅맘은 니코로빈 납치라는 또 다른 플랜을 세우는데, 이는 빅맘의 참을성에 한계가 왔음을 뜻하며 그녀가 하루빨리 원피스를 찾고 싶어함을 뜻합니다.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불의 상처인 남자는 고대문자를 읽을 수 있으며 더 이상 푸딩의 계안을 기다릴 수 없던 빅맘은 불의 상처인 남자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 스넥에게 로드 포네그리프 사본을 만들어 바다로 나가 그를 찾으라고 명령했던 것. 이렇게 된다면 저희가 가진 모든 의문들이 해소가 됩니다. 사실 작품 외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부터 메인 스토리는 킬러가 언급한 것처럼 원피스 쟁탈전이 될 텐데, 고대문자를 읽을 수 있는 해적단은 밀짚 모자 해적단뿐. 즉 다른 일당들은 원피스에 다가갈 방법이 없기 때문에 루피 일당의 동무대를 손가락 빨며 구경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노잼입니다. 오다 선생님이 원피스 쟁탈전이라는 타이틀을 내건 만큼 이야기가 흥미진진해지기 위해서라도 다른 인물들도 고대문자를 읽을 수단이 필요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시킨 것이 바로 불의 상처인 남자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하지만 고대문자는 정부가 읽는 것을 범죄로 규정하고 엄격하게 처벌해왔기 때문에 갑자기 고대문자를 읽을 수 있는 인물이 등장하면 당연히 개연성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때문에 오다 선생님께선 지금까지 나온 떡밥들만을 이용하여 이 남자의 등장을 개연성 있게 만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개연성을 챙길 수 있는 3명의 인물이 있었습니다. 불의 상처 그리고 고대문자라는 키워드를 듣자마자 저는 불타버린 오하라가 떠올랐는데요. 만약 로빈 외에도 살아남은 학자가 한 명 더 있었다면 그도 그럴 것이 CP9은 오하라의 학자들을 확인 사살하지 않고 버스터콜이 시작되자 그들을 버려둔 채 도망갔기 때문에 도서관에 있던 책을 모두 강물에 메울 정도로 그들에게는 주어진 시간이 많았습니다. 때문에 그들 중 하나가 섬 내의 안전한 장소에 숨어 있었거나 정부의 눈을 피해 외부로 달아났다고 가정하면 개연성은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며, 키드가 불의 상처인 남자를 언급했을 때 로빈이 클로즈업이 되었던 이유도 이것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하는 두 번째 불의 상처인 남자 후보는 바로 사만족입니다. 저는 예전부터 의문이었습니다. 푸딩이 사만족의 혼혈이라는 뜻은 그녀가 빅맘과 사만족 사이에서 태어났다는 뜻이며, 푸딩이 말하길 자신은 사만족의 혼혈이기 때문에 계안을 한다는 보장이 없다고 말하는데, 이 말인즉슨 순혈 사만족은 이미 계안을 한 상태이거나 계안을 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빅맘은 푸딩의 아버지와의 접점이 있었음에도 그를 이용하지 않고 푸딩에게 의지하던 것을 보면 푸딩의 아버지도 계안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며, 만약 계안을 한 사만족이 존재했고 불의 상처인 남자의 정체가 계안을 한 사만족이라면 그가 고대문자를 해석하더라도 개연성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유력한 후보 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제가 생각하는 마지막 불의 상처인 남자 후보는 바로 엘바프의 거인족입니다. 와노코니의 코즈키가가 고대문자를 다루는 법을 800년간 지켜올 수 있었던 이유는 쇄국을 하여 정부의 개입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즉 세계 정부의 비감행 국가였기 때문에 덕을 보았던 건데, 세계 정부에 감행하지 않은 국가가 또 있었으니 바로 거인족이 사는 나라 엘바프입니다. 엘바프는 높은 군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계 정부도 함부로 건들지 못하는데, 태양신이 직접적으로 언급될 정도로 공백의 100년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을 뿐더러 거인족들은 수명이 무려 300년이기 때문에 800년간 몇십 세대를 거쳐온 일반인들과는 다르게 그들은 단 몇 세대만을 거치어 비교적 많은 것을 알고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즉 쇄국과 더하여 공백의 100년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엘바프의 거인 중 하나가 불의 상처의 남자라면, 그가 고대문자를 읽고 공백의 100년에 대하여 무언가 알고 있어도 개연성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고, 아직까지 엘바프와 관련된 메인 에피소드가 나오지 않은 만큼 기대해보아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불의 상처의 남자가 왜 고대문자를 읽을 수 있으며
또 누구일 것인지 추측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 여러분들은 불의 상처의 남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시며 또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욱 재미난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